히포다미아와 펠롭스 사이에 태어난 아트레우스와 티에스테스가 크리시포스를 이제 죽이니까 펠롭스는 두 아들을 저주하면서 추방을 했다고 했잖아요. 추방을 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펠롭스는 이 코린토스라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물론 이제 올림피아의 그러니까 피사라는 지의 왕도 됐지만 같은 왕입니다. 양쪽을 다 지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코린토스의 왕이었는데 그 아들인 아트레우스하고 티에스테스는 이 남쪽에 있는 미케네라는 데로 도망갑니다. 이 미케네의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스테넬로스라는 왕이었어요. 생소한 이름 같지만 봤던 이름입니다. 요거 기억나실 텐데 스테넬로스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나에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다나의 아버지는 크리시오스라는 왕이었잖아요. 근데 딸이 아들을 낳으면 즉 외손주가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는 신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나에를 옥탑방에 가두었는데 황금비로 변한 제우스가 와서 이제 관계를 했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페르세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는 이 아이가 자기를 죽일까 봐 해서 어머니하고 자기 딸하고 이 아이를 외손주를 나무 상자에 놓고 이제 바다에 던져버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구출이 된 다음에 이제 페르세우스가 성장을 했고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자릅니다. 그래서 그런 과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돌아오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를 찾아가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자기 외손주가 자기를 죽일 것이다라는 그런 신탁 때문에 도망갔고 오중의 사고 때문에 그 페르세우스가 외할아버지를 죽이게 되는 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죠. 나라에 돌아왔는데 그 외할아버지를 죽인 죄 때문에 그 나라를 물려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아르고스라는 나라하고 티린스라는 나라하고 서로 막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티린스의 왕이 되었는데 어느 날에 티린스라는 도시 근처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목이 많았어요. 근데 물은 없고 그런데 미코스라는 물이 많은 버섯을 먹고 갈증을 해결해줘. 그래서 여기가 신성한 땅이다 그래서 나라를 지었는데 미코스라는 이름에서 이름을 따서 미케네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케네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이제 미케네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이 페르세우스가 죽으니까 그 아들인 알카이오스, 엘렉트리온, 스테넬로스 이 사람들이 순서대로 이제 왕이 되죠. 형제간이. 근데 이 아래쪽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에서 헤라클레스가 태어났고 그다음 스테넬로스의 아들은 에우리스테우스.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가 12과업을 하게 됐고 누구 때문에? 에우리스테우스가 하겠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과업을 하고 나서 에우리스테우스가 죽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스테넬로스가 있는 왕으로 할 때 이 두 형제가 아트레우스하고 티에스테 형제가 미케네로 갑니다. 그래서 에우리스테우스는 이제 12번째 과업을 케르베로스라는 지옥의 개 3마리 데리고 오니까 놀라서 죽죠. 그래서 에우리스테우스마저 죽으니까 이제 미케네 주민들은 펠롭스의 두 아들, 즉 아트레우스하고 티에스테스 두 사람의 한 사람을 왕으로 뽑기로 합니다. 미케네에서 왕 삼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자 코린토스에 있다가 형제를 죽인 바람에 이쪽으로 도망왔던 이 두 형제가 미케네 왕이 죽어버리니까 거기에서 왕의 후보가 된 겁니다. 근데 서로가 왕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생인 이 티에스테스가 형인 아트레우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기 갖고 있는 것 중에 황금양의 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되기로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선호하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아트레우스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면 이미 자기가 원래 키우던 양 중에 황금 털을 가진 그런 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양을 잡아서 황금 털을 자기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내가 왕이니까 동생 착하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자기의 와이프였던 아에로페하고 자기 동생 티에스가 벌써 이제 바람난 상태여서 이 아내가 그 황금 양털을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티에스테스 동생한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날짜에 맞춰서 그 황금털을 이제 꺼내기로 해보니까 아트레우스는 없고 티에스테스가 꺼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좀 동생이 티에스테스가 왕이 되라 하면서 티에스테스가 왕이 됐어요. 아트레우스 황당하죠. 신들에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신의 기도하니까 신들이 뭐라고 대답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태양이 서쪽에서 떠오르게 하는 그런 제가 제주를 한번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그 조건을 내세워서 제가 왕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 날을 잡았더니 태양이 서쪽에서 떠오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트레우스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트레우스에게 왕자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티에스테스는 쫓겨났죠. 쫓겨난 것만이 아니라 아트레우스도 굉장히 독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식이냐면 티에스테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동생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아들 셋을 죽여서 살점을 이제 파티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티에스가 이제 뭔지 모르고 맛있게 먹었죠. 먹었는데 아트레우스가 잔인하게 이야기하기를 이건 네 아들인데 팔복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티에스테스는 반위치광이가 돼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미케네가 여기 있고 코린토스가 여기 있는데 이 코린토스에서 미케네로 갔던 형제 중에 동생은 쫓겨나서 시키온이라는 데로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곰곰이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하다 이거죠. 형이 너무하다. 그래서 델포이 신전으로 가서 신탁을 얻습니다. 형에게 이제 복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델포이의 신전이 그래서 참 이번에 좀 미성년자 19금기에 시착을 내리기를 자 아트레우스가 왕이 되고 티에스테스의 세 아들 이름 모를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트레우스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티에스테스에게는 또 펠로피아라는 딸이 있었어요. 이 선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이거 뭐예요? 아버지하고 딸하고 결혼합니다. 그죠? 그래서 딸하고 결혼을 하면 아이기스토스라는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가 너희 복수를 해줄 것이다 라는 신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티에스테스는 차마 본래 모습으로 딸하고 이제 관계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변장을 하고 딸을 이제 거의 겁탈하듯이 해서 임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라는 징표를 남기기 위해서 자그마한 칼을 하나 줘요. 그 다음에 펠로피아는 난 아이를 데리고 그 징표를 갖고 뭣도 모르죠 펠로피아는. 그래서 이 아트레우스 삼촌하고 결혼합니다. 그 당시 삼촌과 조카가 결혼하는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아트레우스는 아이기스토스를 자기 아들같이 키워요. 그래서 키웠죠. 그랬는데 이 아트레우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직 티에스테스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들같이 키우는 아이기스토스를 시켜서 티에스테스를 잡아와라 이렇게 시킵니다. 티에스테스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징표인 칼을 갖고 티에스테스를 찾아가서 잡아오죠. 잡아왔더니 티에스테스가 징표를 갖고 있는 거 보고 갖고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네가 내 아들이자 손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기스토스는 충격으로 받았지만 복수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수하겠어요? 아트레우스에게 복수해요. 가서 아트레우스를 쫓아내고 티에스테스를 왕으로 만들어줍니다. 아이기스토스가. 그러니까 자 그럼 아트레우스를 쫓겨나는데 아트레우스 이거 볼까요? 아에로페라는 여인과의 사이에서 트로이 전쟁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아가멤논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다음에 헬레네의 남편이 메넬라우스 이 두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가 쫓겨난 상황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다시 티에스테스하고 아이기스토스에게 복수를 합니다.